자, 반갑습니다. 2020년 제1회 한국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기출문제 풀이를 할 텐데요.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시기에 그 처음으로 제작됐던 유물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구석기는 이제 건너뛰었고, 구석기와 청동기 사이에 있는 시대인데 여기는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자, 명도전은 이제 칼 모양인데 칼이죠. 그리고 이제 철제가 들어있으면 이걸 골라주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주먹도끼.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거니까 아니죠. 빗살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신석기의 대표적인 거죠. 왜? 여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농사 지으면서 이제 곡식을 저장해 뭐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빗살무늬토기고,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경우도 이제 표면이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빗살무늬토기입니다. 1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8조의 법을 운영한 비파형 동무가 탁사시키는 법.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바로 고조선에 대한 얘기죠. 8조법은 법이 8개인데 이 8개 법은 지금 다 전하지는 않고요. 3개만 전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 처하고, 뭐 상해를 입힌 자는 뭐 곡식으로 갚는다, 뭐 이런 것들, 남의 이걸 훔친 자는 모비로 삼는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다 중국 한성, 한나라의 역사책 한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을 골라주면 되고요. 부여는 우리 나올 때 이제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다음에 제천에서 영고,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해는 무천, 하늘에다가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렸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마는 계절제라고 해서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냈고, 소도라는 곳을 다스리는 천군이 있었다, 이거 기억하겠고요. 여기서는 고조선이 중단입니다. 당군 왕검이 세운 나라 기억하시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왕은 남진접세. 밑으로 내려왔어. 이렇게 고구려 왕인데 평양을 수도로 옮겼어. 고구려의 수도가 3번은 바뀌었는데요. 그 3번 바뀔 때 졸본성, 그다음에 국내성, 그다음에 평양성 이렇게 옮기는데요.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옮긴 사람은 이제 유리왕, 2대 유리왕이었고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왕은 누구냐? 장수왕. 장성은 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백제하고 신라를 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백제 수도인 한성을 점령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충주 고구려입니다. 충주 고구려. 그래서 충청도에 가시면 이 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을 차지한 기거고. 이 바람에 이제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죠. 따라서 답은 장수왕이었습니다. 1번이 되겠고, 2번 진흥왕은 신라 사람이고요. 화랑도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뭐 순수비라든가 이런 것들 세웠던 사람들, 단양적성 대표적인 북한산들이. 문무왕은 이제 신라에 쳐들어오는 외를 물리치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능을 세워가지고 바다의 용왕이 되겠다고 해서 경주 간포의 적장에 가면 문무왕이 있습니다. 근초광은 백제 전성시대 왕이고요. 일본이나 중국 지역까지 진출, 요서 지방까지 진출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칠지도 하면 떠오르는 왕이죠. 자, 4번. 다음에 들어갈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조영이 세웠다, 고구려를 계승한다, 이런 나라 당의 삼성국가. 요거는 이제 발해죠, 발해. 발해에 대해서 찾는 건데, 자, 다음 보기 중에 발해에 대해서 있느냐 찾아보겠습니다. 후삼국을 통했다. 후삼국을 통해하고 세운 나라가 고려죠. 왕건에 대해서 얘기했다. 왕건. 해동성국을 불렀다. 발해의 선왕 때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라는 뜻으로 가셨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성리학을 도입했다. 성리학은 고려 말 조선 초. 고려 말 조선 초. 고말 여초. 여말 선초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여말 선초. 고말 선초 이런 말 없는 거예요. 수원화성 정조죠. 조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동성국.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위쪽에 발해가 있었고요. 밑에는 통일신라가 있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질문. 고구려 고구려인데 농민 몰락을 막기 위해서 실시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출산것을 갚도록 춘대 추납의 원칙 바로 진대법에 대한 겁니다. 진대법. 대여해주다 대출해주다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서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능력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시험을 거치지 않는 그런 혜택을 보는 거죠. 과거제 같은 거. 골품제는 신라 시대 때 있었던 신분 구조인데요.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순으로 가고요. 성골은 왕족이 되고 진골은 귀족이 되고 육두품은 관리가 되는데 육두품이 가장 불만이 많았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진교가 있었죠. 과전법은 여말 선초에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는 거죠.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게 과전법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기억에 들어가 있는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다. 고려를 풍수지리에 대해 서경, 평양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꼭 칭제권을 황제로 칭하고 그 연호를 썼다. 연호. 당시에 연호를 썼죠. 금나라를 정벌하려 주장하는 분 바로 누구냐? 묘총입니다. 이익하고 이왕은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골라주시면 안 되고요. 남징은 고구려 사람인데 일본의 호류샤의 금당벽화를 그려준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묘총의 서경춘 운동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결국 실패로 끝나요. 네. 7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청나라는 조선의 군실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며 대분을 이끌고 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 나오면 하나밖에 없죠. 바로 1636년이다. 병자호란. 그리고 호자를 오랑캐 호자라고 쓰는데 최근에는 오랑캐 호자를 쓰지 말자. 그 나라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냐 이렇게 되는데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건 병자호란. 후금이 쳐들어온 거는 정묘호란. 정묘호란. 이렇게 지금 병인양요는 흥선대원군 때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쳐들어온 거고요. 임진왜란은 외자 들어간 거는 일본하고인데요. 1592년이거든요. 청해전쟁은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하고 일본의 전쟁이 있는데요. 이때 일본이 이쪽에서 경제, 정치로 많은 입김이 좌우되게 되죠. 자, 8번. 다음에 설명한 제도는 고려 때 직위에 따라 18등으로 나누어 관직의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공무를 수취하는 전지, 힌트가 나왔네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집. 땔감은 이제 산에서 얻자 그러니까 닭과 산을 주는 제도. 여기 앞글자만 따서 전식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하면 전식과를 빼놓으시면 돼요. 2번이 정답이고. 노급은 신라시대 때 관리들에게 주던 건데요. 전현직 관리에게 일정한 토지를 주는 제도가 노급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바꾼 게 신문왕대 관료정을 바뀌었어요. 독서상품과는 원성왕, 신라 원성왕 때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양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 요 세 품으로 나눈 거고요. 관수광급제는 조선시대 때 세금을 걷을 때 정부에서 걷어서 국가에서 관리가 걷어서 관리가 주겠다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요거 같은 문제는 이제 이 보기 지문 안에 정답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잘 캐치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귀족과 양리가 천민으로 되면 여기 고려시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선시대 때는 중인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중류층이라고 해요. 중류층이면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정도 되는 관리들인데 여기 보시면 아닌 것을 고려해서 이게 좀 여유로워졌어요. 서리, 향리, 남반은 중류입니다.
서리 같은 경우는 중앙공무원, 향민이 지방공무원, 남반은 이제 군거리에서 일하는 이제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노비는 천민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울 뻔했지만 노비라는 이 보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좀 쉬워졌습니다. 노비는 천민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10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세종의 정책. 세종이 계속해서 문제 출제되는데 이번에 좀 특이했어요. 지편전, 의정부서사제, 훈민정음, 칠정산인데 지편전은 이제 한글 창제하기 위한 거고요. 의정부서사제는 웬만한 일은 의정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이제 합의하는 구에 하시겠다는 거고요. 훈민정음이 이제 한글의 옛날 이름이죠. 칠정사는 하늘에 있는 기상 현상을 보고 이제 예측하는 것을 칠정산인데 우리나라 실정에 따라서 맞춘 거고요. 대마도 스시마를 정벌하고 사군 육진을 설치했다. 사군의 최윤덕, 육진의 김종선. 이게 정답입니다. 여진을 막기 위한 거죠. 강동 육주는 윤관하고 별무반 떠올리시면 되고요. 고려시겠고요. 아니죠. 서희의 외교 남방 거란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북구성은 이제 윤관이 별무반을 데리고 이제 뺏은 땅이고요. 천리장성은 연개소문 때도 한번 나오고 고구려 연개소문 때도 한번 나오고요. 고려에서는 강감찬 전쟁 때 한번 나오고 세 가지는 거의 고려고요. 이거 한 가지만 조선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두 사람에 대해도 민족운동. 일본의 강요로 빌린 차관을 갖다는 국권운동이 있고요. 1907년에 서당문을 중심으로 남자들은 금연한 도날, 여자들은 비녀와 반지방. 금모기 운동이네요. 네, 1907년에 금모기 운동,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자고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거고 분화로드는 일제 시기에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분화로드는 민중 속으로 라는 러시아 말입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문명을 퇴치하자. 신탁 통치는 우리나라를 소련과 미국이 남북한을 나눠서 통치하자는 건데요. 소련은 5년을, 미국은 50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해가고 있는데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12번. 다음에 설명하는 제도는 이렇게 되네요. 다음에 설명하는 제도. 조선 영조 때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에 2필이었던 걸 1필로 줄여준 거. 군역. 군대에 대해서 이제 국방비죠. 국방비. 그래서 여기는 힌트가 이렇게 군역하고 좀 비슷한 게 있나요? 있네요. 한 번. 이거 이제 균역법이라는데 역을 균등하게 한다는 건데요. 이 당시에 군역을 안 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너무 많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좀 줄여주자는 운동이었고 이 나머지 부분은 양반들이 내게 합니다. 호패법은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법이고요. 태종 이방원 때 있었고요. 세금을 걷기 위한 거,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정법은 세종 때 전분 육등법하고 연분 구등법이 있었던 거. 풍용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달리 적용하자고 했던 세금을 영원히 정하자고 한 법입니다. 1년에 1개월당 4주를 얘기하는 제도였고요. 대동법은 그동안 토산물, 특산물로 내던 것을 쌀이나 동전이나 옷감으로 내기하는 제도인데 이 대동법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 통일을 위한 남북의 협력 과정, 조선 남북 기본합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일을 위한 노력이 아닌 거 찾아달라요. 금강산강과 그렇죠? 남북한 유엔가에 1991년에 있었습니다. 6.15 공동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거죠. 2000년에 갔습니다. 방공령은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맺어서 우리나라에 쌀이 부족해질 때는 일본도 쌀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1883년에 내는 거라서요. 여기하고 관련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 나이 또래나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요. 북한을 적으로 볼 건가 동포로 볼 건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특이했어요. 잠정적 특수관계로 적이랑 동포가 같이 포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4번.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거든요. 서원철폐. 그동안 600개가 넘는 서원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분당의 원인이 되고 또 국가의 세금이 많이 세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줄이자는 운동이었고요. 맞습니다. 경복궁이 270년 이상 이제 폐허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새로 짓자고 해서 나무를 갖다 쓰고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고 기부금을 걷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백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원납점 이런 것들도 등장하잖아요. 호패법, 아니 호패법은 호포법 이런 것들도 등장합니다. 22담론은 무령하고 관련 있는 거고요. 노비항공법은 고려 광종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는 제도였습니다. 답은 1번이군요. 15번. 기억에 해당하는 군대입니다. 개항 이후에 개화정책 추진하면서 신식군대 이름인데 90군대의 규모를 축소했다. 신식군대 이름 별기군이네요. 네, 별기군이고요. 삼별천은 고려 시대 때 무신정권기에 만들어져서 몽골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그런 대중손이랑 이런 사람이 유명하죠. 제주도까지 항전을 했었습니다. 화랑도는 신라가 삼국통이라는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광복군은 일제 말기에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충칭에서 만들어진 군대로 1940년인데요. 우리나라 광복시키려고 했는데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별기군 대응어 16번. 지역에 해당하는 사건. 양반중의 신분제사 개혁하려면 반봉건적인 성격과 일본을 비롯한 반외세를 부딪히자는 반침략적 운동이에요. 무신정변은 문신에 비해서 차별을 받던 무신들이 일으킨 사건인데요. 고려시대 때 있었던 나당전쟁은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 통일신라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있었던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불합리한 것, 잡세, 세금을 걷지 마라.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라. 뭐 이런 것들. 일본을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답은 3번이 되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국민들의 힘으로 1천만이 이론식 노고자는 운동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17번 문제. 다음에 작품이 등장했을 때 모습입니다. 김홍도, 신윤복 이런 사람들은 다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풍속화 이런 것들 나오면요. 조선 후기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정선의 이제 진경산수와 산수화, 금강전도나 인왕제색도 이런 것들 대표적이죠. 신라 관련 없죠? 한글 소설 유행하고 서민문화 그렇죠. 서민문화가 홍길동장 송의 기술을 받아들여 고려청도 여기 고려라고 이미 나와 있네요. 몽골이 물리치려고 여는 8만 대전 고려시대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서민문화 하면 고려 조선 후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제 시기에 식민 지배가 옳지 않은 거. 여기 진짜 저 같은 나이 또래는 이 문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금융시장.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거고요. 통장 만들 때 개인의 본명을 써서 만들자는 거고요. 회사령은 일제 시대 때 일본이 회사 세울 때는 일본 허락을 받아라 이런 거고요.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의 부족한 쌀을 산미 증식 계획, 쌀을 늘리는 계획을 짜서 늘어난 양을 일본으로 수출하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본인 사유지가 아닌 것들은 일본이 뺏어가겠다는 한계가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1910년도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좀 제법 있는 분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1990년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은 3.1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단체가 통합되었다. 삼권부를 위해서 민주공화국, 연통제와 교통운동. 연통제는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거고요. 교통국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집광서는 동학농민군들의 자치이고요. 독립협회는 서재끼리 만들어서 공화정 말고 입헌군주제로 가장 대표적인 정치단체.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을 연구한 기구였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해에다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원래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랑 한성정부도 있었고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외교에 유리한 상해로 하자 해서 상해로 다 통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거의 많이 생각하는 게 상해 막 생각하는데 상해 말고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많은 곳에 있습니다. 중국 여러 곳에. 자, 20번. 다음에도 이승만 정부의 붕괴 과정. 3.15 부정선거 나오면 딱 나와있죠. 4.19 혁명입니다. 4.1 사전투표, 5인제, 9인제 서로 감시하고 투표함 바꿔치기 이런 건데요. 김주열이 죽으면서 이제 시체가 떠오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죠.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영원히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1972년에 있었던 겁니다. 6월 민주항쟁은 이제
사실상 호언졌지. 전두환이 대통령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를 하겠다는 거에 전 국민이 일어나서 행동이었고요. 이 촉발된 것은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다음에 이한열 열사의 이제 체류탄에 맞아서 죽는 일이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은 신군부, 전두환을 위시한 육사 11기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신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다음에 설명. 힌트가 나와 있어요. 조선인 여학생 희롱한 학생으로 이를 말고 조선 학생이 아닌 충돌. 학생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여기 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이거죠. 박준채, 숙부당, 박기영, 이광주 이런 사람들 증명합니다.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갑신정변은 김옥빈이를 일으켰던 급진계약가들의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은 조선 사람 조선가스로 우리가 만든 건 우리가 쓰자는 국산품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입니다. 1929년입니다.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학생의 날인 11월 3일이 된 것입니다.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은 생물연대 1943년이고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봉오동 전투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어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죠. 김구 선생은 아니고요. 김옥균 아닙니다. 홍범 정답이고요. 서재필은 독립협회하고 관련했죠. 김옥균은 금방 갑신협회라고 했었고요. 네. 이 사진만 보면 김구 선생님을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네. 김구 선생님 아무리 좋아해요. 안 됩니다. 23번 문제. 자, 재헌국의 헌법을 만든 국회는 광복이후 친일파 청산이라는 열망에 따라서 뭘 설치했다. 그러나 광복 우선의 정책을 주권은 이승만 정권의 비협조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일파 청산하자는 문제는요. 비변사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임시국이고요. 조선정독부는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91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폐각될 때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감시하면서 통치했던 대표적인 기구가 되었습니다. 통일기부하면은 우리나라의 개화정책을 실시하던 기구 중에 하나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게 반민특위라고 해서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정권과 미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24번에 들어가서 무엇에 참전하자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1950년하고 관련된 뭐가 있죠? 바로 6.25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1964년, 65년부터 74년까지 우리가 파견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외화를 걸고 있던 청산이 대책은 1920년입니다. 내소성 전투는 670, 한 5년? 뭐 이 정도 되죠. 670년대. 통일신라가 되기 위한 그 나당 전쟁의 하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인천상륙작전이 연합군이 이제 성공함으로써 이 전쟁의 반전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오르겠습니다.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1905년에 있었던 통감부가 설치됐습니다. 저는 남산에 설치됐다가요. 이 통감부가 나중에 조선 총독부로 바뀝니다. 초대 통감부로 이또 잃어버린가 왔다 했는데 이 을사늑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는 건데요. 외교권 때문에 간도협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고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하얼빈에서 이또 잃어버린을 이제 저격하게 됩니다. 척하비는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외세력에 대해서 이제 배척하자는 기운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전국에 설치한 거고요.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조선통신사는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문화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1800년대 전반기까지 있었습니다. 반민공동회는 독립협회에서 만든 그 토론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와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이다. 그래서 반민공동회입니다. 남궁어기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번 문제까지 이제 보셨는데요. 2020년 1회 이런 식으로 출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조금씩 오답률을 줄여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